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는 처음 드리네요. 주교회 교리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용수 마태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전 시간 너무 유익하긴 했지만 조금은 딱딱했죠? 네, 근데 우리 심포지엄의 또 목적도 슬기로운 활용을 하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이번 2부부터는요, 이 지침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구 교리교육 안에서도 본당 교리교육 안에서도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나눔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종합토론까지 이끌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앞선 시간에 나눴던 나눔들을요, 발표하실 분들을 선정해 주시다 좀 청합니다. 네. 오전에도 얘기하고 오후에 또 얘기하네요. 네. 저희 조에서는 두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성지침 45항에 제시된 본질과 목적을 읽어보고 교구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나누어보고 잘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부족한 점 어떤지 함께 토론을 해보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바라는 점, 교구에 바라는 점, 그리고 저희는 교구 담당자들하고 또 본당에 계신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섞여 있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교구에 바라는 점 그리고 본당에 바라는 점, 이렇게 나누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구에 바라는 점 말씀해 주신 것들은 본당별, 지구 교구별 교리교육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리교수법에 대한 양성을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지침서에서 잘 얘기하고 있지만은 교리교사들도 다른 뭐 전례부나 전례단이나 뭐 성가대나 그런 사람들 같이 대단한 봉사를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리교사 신원에 대한 양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본당에서 또 교구에서 양성 지침서 이거 나온 것들을 활용해서 피정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청소년 친구들이 자극적인 것에 아주 노출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20대 사회 초년생 선생님들이 케어가 좀 어렵다라는 것들이,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양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진등 아이들과 같은 좀 세분화된 대상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영유아 대상 3억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리교사들을 위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강사가 파견됐으면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하면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여에 대한 예식,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품식이나 서원식 같은 그런 것들처럼 직무 수여를 통해서 좀 신혼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구 담당자 입장에서 본당에 바라는 점 몇 가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구 입장에서 프로그램 준비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에서 이런 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어야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또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제 좀 발달 단계 같은 전문적인 담론이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구 입장에서는 교구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나 교보제들이 본당에 잘 알려지지 않고 그게 활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당 교사들의 동반이
가장 큰 가르침임을 교리사들이 알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자긍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제 나와서 발표해 주십사 청합니다. 같은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면서 이게 피정이지 이러고 왔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5시 5분 기차를 타고 여기로 왔고요. 오랜만에 서울 아들이라 즐겁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중간에 초등 교리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중고등부 교리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제가 토요일 날 이걸 핑계로 하루 쉴 수 있는데 내일 가면 되는 거라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교구들마다 특성들이 다 있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주중에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아이들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매일 전화를 하고 내일은 뭐 미사전례 누군데 올 수 있니? 그래서 일상에 지치는데 또 교리교사를 하면서 지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는 또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구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4조이시죠? 4조 한번 나와서 같이 발표해 주셔서 청합니다. 네, 수현님 나오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노틀담 수녀의 마리 사무엘 수녀고요. 춘천교구청에서 청소년 청년 동반하고 있습니다. 토론 주제 1번 한국천주교회 주일학교 교리교사 양성 지침의 발간이 앞으로 교리교사 양성 교육에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였습니다. 5가지 정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교리교사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교리교사를 했다면 뭐 신부님의 초대, 수연님의 초대, 동료 교사의 초대 이렇게 수동적으로 교리교사를 했다면 이 지침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교리교사의 직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교리교사가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고 책임감이 고취될 수 있으며 그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침서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많지만 교리교사가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는 교리교사의 마음 상태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책임감 있는 마음의 상태가 없었다면 교리교사가 봉사가 아니라 어떤 직무로서 교회 안에 자리매김을 잘 한다면 교리교사의 마음도 굉장히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많이 바뀌고 그 기회를 더 기대하면서 교리교사의 어떤 직무가 교회 안에서 커다란 에너지, 힘을 낼 수 있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리교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양성받을 수 있는 그 방향이 일관성 있게 계획되어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리교사의 직무가 어떤 교리교사의 정체성, 신원을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리교사의 신앙을 영양할 수 있는 그런 양성 지침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6조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교구 청소년 사목국에 있는 유동식 마리오 신부라고 합니다. 네, 어려운 주제로 또 소통을 같이 선생님들과 했는데요. 네, 먼저 그 교구 차원에서 우선 선생님들 입장에서 교구가 이렇게 해줬으면 더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 단연차 선생님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양성 교육을 본당 차원에서 조금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1년에 끝나고 MT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본당 차원에서 한 해를 잘 돌아보고 하면서 선생님들 스스로 자신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많이 또 얘기해 주셨던 뭐 도서 목록 정리들, 선생님들이 읽어보실 수 있는 것들, 또 연차별 피정들 이런 제안들도 해주셨고요. 네,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 스스로에게 다가왔던 질문인데, 교리교사가 왜 청소년 사무국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을 동반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뭐 당연히 교리교육 자료들, 네, 또 신랑학교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소들, 네, 그리고 또 교구별로 여러 가지 성지순례 프로그램들을 좀 구체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제안해 주시기를 네, 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네, 교리교사 양성에 대한 네, 내용들은 교리교사 양성 계획들을 네, 본당 차원에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나눔과 기도의 시간들이 교사회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또 본당 차원에서도 교리교사 피정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을 좀 종합해서 제안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본당에서 스스로 본당 교사 양성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구 차원에서 어떠한 틀을 제공해주고 이제 그것들을 종합해서 교구는 본당에서 저희는 이렇게 양성받고 싶습니다라는 1년간의 자기들의 계획들을 제안해 주시면 이제 교구에서는 그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구나를 이제 통계적으로 정리해서 교구 차원에서 이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었을 때 교리교사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본당과 교구가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주제가 마찬가지겠지만 네, 소통이라는 주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교구 차원에서 본당에 하는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들, 또 본당 차원에서도 교구에 하는 소통의 차원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3번 주제의 핵심은 결국 본당 공동체와 청소년국에서 진행하는 교리교사 양성 교육이 어떻게 하면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본당 선생님들이 이제 조에 많이 계셔서 결국 본당 상황을 나누는 시간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교구 진행 교육에 대해서 보좌 신부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편이셔서 참여하도록 권장을 많이 해주시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는지도 잘 알고 계시는데 단독 주임 신부님이나 주임 신부님들께서는 근속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면 굳이 가라고 권하시진 않는다, 이런 또 현장에서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교구에서는 또 본당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교사들이 교사 회비를 5만 원씩 내고 있는데 교육비를 그 회비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결국은 교육비를 내고 이제 자체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 교구에서는 교육과 근속 시상이 너무 밀착적으로 결합이 되다 보니 교육에 끊임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하기보다는 근속하려면 교육 들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팽배한 것이 단점인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목한 문제점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본당에서 결국은 주일학교 3억에 대한 이해도가 더 넓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심심찮게 나온 이야기였는데 청년들이 교리교사를 하러 다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마저 좀 존재를 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뭐 청년연합회도 사람이 부족하고 저쪽에도 사람이 부족한데 왜 다 교리교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나눔에 대한 결과로 어떤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청년이 됐을 때 청년과 교리교사를 무조건 택 1을 하도록 강조하시는 본당들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서로의 단체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부님들께서 그 본당 신부님이 청년과 교리교사 양성을 위해서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영성적 동반이 됐을 때 분위기가 살아가는 것을 확실히 경험을 했고 또 청년회와 교리교사가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서로에게 계속 오픈이 되고 주일학교 공동체도 본당 공동체 계속 오픈이 되고 본당에서도 계속 눈에 보이는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본당에서의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또 결국은 그것이 청소년과 연결되는 그 청소년부에서 하시는 교육과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교리교사의 양성 자체가 자기 신원과 역할을 인식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자체다라고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10년 동안 교리교육 관련 사목을 하다 보니 제일 많은 요청은 교리교육 관련 자료를 주세요였거든요. 자료를 받는 거는 이번 지침서에서 이야기하는 그쵸? 교리교육 지침 그리고 양성 지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사실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요청되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또 신부님들께 요청되는 것은 교리교사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의 습관들을 조금 더 길들여 줄 수 있는 요청들, 영성을 잡아줄 수 있는 요청들이 더 첫 번째여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교구 실무자로서의 당부를 드린다면 그리고 교리교육 전공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좀 더 당부를 드린다면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을 어떻게 고백할지를 설명해 놓은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작성해 주는 일은 교구의 입장에서는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맞으나 사실 그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는 그 교환을 받아서 과연 이걸 내 걸로 다 곱씹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가지셔야 됩니다.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은 제공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이 교환이라고 하는 거를 공동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침에서의 이야기와는 위배될 수 있다는 상황들을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목적 배려 때문에 선생님들이 바쁘시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은 배려될 수도 있지만 그게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침서상 안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보셔야 되는 유기적 서적들은 가톨릭 교회길에서 교회 문헌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교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이 지침에 맞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4번 주제로 갑니다. 4번 주제 토의로 토론 주제로 갖고 가신 조가 어디 있을까요?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그럼 2조 2조 한 조인가요? 2조 나와 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주제 같은 경우는 그 지침서 2부에 해당하는 단계별 양성, 단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구별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일단 인천교구, 청주교구, 춘천교구, 의정부교구 이렇게 세 개의 교구가 이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은 40페이지 정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빌렸었는데 의정부 교구가 15개 정도 교구에서 한 7위, 8위 거의 중간 정도 약간 상위의 수준에 있지만 의정부 교구조차도 이 단계별 교육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게 매우 부담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범교구적인 협업 그리고 실제로 이 단계를 돈을 엄청 많이 써서 만들어 놔도 안 오면은 또 그거를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전체 전국 차원 아니더라도 교국과 교국끼리 이렇게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도래울 성당 같은 경우 인천교구랑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천교구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 안에서는 막상 그런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가려고 하는 필요성이 적다. 있어도 안 간다. 그리고 이제 워낙 교리교사가 부족하니까 내가 교리교사 해줄게 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해도 강제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었던 단어 중에서는 본당 순회 교육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했고, 교리교사가 인정받는 그런 보상 그런 것이 구미가 당겼으면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사실 근데 그런 근속이라든지 그런 연차별에 있어서 많은 교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세상의 가치로 주어주는 것. 예를 들어서 10년차 교사에게 한 3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면서 교구에서 뭐 성주순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분의 10년짜리가 연봉 3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세속적으로 많은 걸 해주더라도 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좀 신비적인 교회적인 가치를 인정해주고 보상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침들을 본당 신부님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구나 아니면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이 책을 신부님들께 읽을 수 있도록 배포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교육에 있어서 모두 다 할 필요 없고 꼭 순차적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필요하더라도 교구에서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콘텐츠들도 이제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콘텐츠를 저도 이제 중간중간 많이 캐오는 스타일인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천교구에서 멋있게 만들어 놓고 서울교구에서 멋있게 만들어 놔도 타 교구에서 그게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 차원에서는 지침을 통해서 좀 본당 교리교사 선발 기준을 좀 제대로 마련을 하면 좋겠다. 예비 신자를 교리교사로 세운다든지 새로 새 영세 받았는데 그분을 교리교사로 세워가지고 실제로 너무 벅차고 그다음에 본당에서도 잘 못 따라오고 이해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교구 커리큘럼에 대해서 본당에서 관심을 가지면은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런 단계별 교육에 있어서 낙오하거나 아까 전에 교리교사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굳이 진입장벽을 넘을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존재를 그 현상을 인정하고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준교리교사에 대해서 자모회 부모님들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신입교리교사학교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교리교사로서의 교리교육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전에 이제 강의 2에서 신부님이 발표하신 말 중에서 이 부분이 공감이 됩니다. 다소 양성이 덜 된 여러 명의 신입 교사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아마 더 어려운 비유일 수 있는데 AI 시대에 CPU보다는 GPU가 효과적입니다. 똑똑한 사람 박사 한 명보다는 어린아이 1000명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양적 교리교사에 대한 준교리교사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그리고 혹은 구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 이상입니다. 5번 주제 뽑으신 조가 있을 때 나와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조는 본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리교사 양성 교육에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선 이 지침 내용들을 각 본당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서 교육을 해보면서 변화되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나누어 보았고요. 또 교리 교사들 자체적으로도 내가 양성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런 교육들이 있었을 때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당 또는 지구 연합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피정을 진행해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는데 교리교사들이 위로를 받는 피정뿐만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으로 피정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본당 신자들의 관심과 본당 사제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리 그 선배 교사들이나 또 교구에서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을 해도 본당 사제가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사제의
사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번 주제를 또 뽑으신 조가 없나요? 네. 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구조 의정부 도래울 성당에서 온 승민정 마틸다입니다. 네, 네. 저희는 5번 본당 공동체, 본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리교사 양성 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요? 요거였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본당에서도 몇 분 선생님만 왔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함께하지 못한 교사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 제약으로 인해 본당 신부님께서 한번 교사들을 위해 함께하는 시간에 이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당 신부님의 지지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넓은 범위로 봤을 때는 여러 교구의 콘텐츠라든지 교리 내용 혹은 교리 아이디어를 함께 통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의견이 나온 이유는 타 교구의 자료를 보려면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타 교구다 보면 좀 가입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걸 하나로 이제 뭉뚱그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통합 사이트와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는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실무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더라고요. 이 얘기는 제가 청소년 사무국 있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나마 서울대교구가 그 대교구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 사이트 이름이 뭐였죠? 청국장 말고도 있는 디다케에서 웬만한 그 자료들이 다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서 공유가 가능하니까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추가로 서울대교구에서는 장애인 신앙교육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 자료도 다 활용 가능하시니까 이용해 주시다 또 청하고요. 그리고 4번 아까 말씀드릴 때 얘기를 제가 깜빡 못하고 지나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단계별 교육에서 여러분들 뭐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왕 나온 김에 살리시오에 부탁 한번 해보죠. 윤만근 시민 한번 내리 여름신학교 같은 마음으로 단계별 교육을 교리교사들을 위해서 전국 단위로 열어주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네, 지금 응답하시기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의견이 그렇다 정도로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민이 너무 책만 보시는 것 같아서 책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교리교사들도 만나시고 실무에서 만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이 타시죠? 한번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범교구적인 협업하는 게 사실 저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인천 수원 의정부는 그러니까 인천 서울 의정부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버거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구별로도요. 그 같은 권역에 있는 교구들끼리는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 순회 교육을 여러분들 원하시고 저희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변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신부님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많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본당 순회를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가 진짜 몸을 한 100개는 쪼개야지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성소 개발에도 도움 주시고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현실적으로 드리게 되면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되게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 신부님들이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이 지침서를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예로 청소년 사목 지침서가 나왔을 당시에 제 소속 교구를 이미 아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 책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근데도 그 책을 이게 있어?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바쁘시고 사복에 뭐 다른 뭐 열정이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부님들께 교구의 역할은 이건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일단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보냈다고 하는데 받으셨어요? 뭐 물어보시고서 한번 체크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라고 하면서 계속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자리가 아닐까요? 이 자리 역할이 아닐까요? 교구는 보내드리고 본당은 확인하고 또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질문의 핵심은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꼭 넣자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나왔었던 대답들은 대부분 본당 안에서 신부님들의 지지와 본당 공동체의 지지와 관심, 사랑, 지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교리교사회 안에서 교리교사들끼리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양성되기 위해서 우리 교리교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혼내는 거 아니에요? 고민해 보시란 이야기예요. 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리교사 회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회합을 하고 있고 그 회합의 주제 내용을 하면서 하느님을 초대하고 있는지도 고민해 보시고 그 회합의 자리에 나오는 내용들이 흐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지를 아닌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끼리만 뭉쳐가지고 다른 조직의 어떤 뭐 청년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목회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또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교리교사회 안에서 어떻게 양성을 하고 있는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5번 질문 받으신 분 있나요? 저 없죠? 마지막 6번 갑니다. 네, 6번 질문 뽑으신 조 나와주십사 청합니다. 네, 거기신 것 같아요. 몇 조죠? 7조인 것 같은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지침서가 교구와 본당에서 교리교사 양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나눔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지침서가 교리교사 양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문서가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는 안내서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구 차원에서는 신부님들 중심으로 교리교사 양성위원회 등을 조직해서 교리교사들이 기능적이나 지식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 선포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양성 지침서를 연수시 토론이나 나눔 주제로 활용해서 교사들이 서로의 사명감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당에서는 지침서를 통해서 교리교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교리교사로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 순서는 오전 제1부 때 발표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지를 물었더니 질문이 3개밖에 올라오질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분들의 대답을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나눴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 발제자분들이 더 추가로 드리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또 이야기를 또 청해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에 들어온 질의응답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성 5단계에서 각 단계 교과 과정 등의 예시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계속 본당 신부님들의 지지와 관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신부님들의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번째는 교사들의 연차별 역할에 대한 기술적, 영성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자,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우선 3번 질문에 대한 부분은 김준희 신부님이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양성자의 입장이시니까요. 그리고 1번에서는 저는 이 질문은 우리 박모란 선생님께서 좀 생각해 주십사 좀 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차별로 가장 오래 계셨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어떤 부분들이 더 양성이 되면 좋을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그래도 제3자의 시선에서 보고 계시니까 우리 이진호 박사님께서 대답을 준비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준비해 드려도 될까요? 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비가 되셨으면은 어느 분부터 준비되신 분부터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역할에 대한 기술적인 영성적인 안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당의 상황과 요구를 저희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관리 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본당에서는
교사들에게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일단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까 주교님 말씀과 저희 이제 그 지침서를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우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 교리교사로서 이제 가르치고 또 그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다 보면은 교리교사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생기고 또 영성적인 부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그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이제 교리교사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점점 스스로 이제 자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급에 해당하는 심화 연수를 하다 보면은 그런 내면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나눔이 훨씬 더 깊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성적인 부분들이 물론 이것들이 이제 뭐 처음에는 기술적인 부분만 하고 나중에 영성적인 부분만 하고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처음에는 기술적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가면 갈수록 영성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워서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내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공부해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율적인 부분들도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아까 제가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또 전문적인 부분들 조금 더 세분화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 지침서에서 후반부에 4, 5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좀 아카데믹한 주제들이죠. 그런 주제들이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초반부에 양성되는 분들이 관심이 빠르게 성장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좀 후반부에 그러니까 좀 다음 스텝으로 준비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도 여기 3번에 대해서 조금만 현실적으로 좀 부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계별 학습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연차별 선생님들이 각 교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정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수도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피정들이 있죠. 우리는 교리교사이기 이전에 신앙인이니까 그 수도회에서 하고 있는 피정들을 좀 잘 찾으셔서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인 걸 더 깨닫고 그 다음에 조금은 교리교사에 특화된 부분들은 교구 청소년국에서 하는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다 좀 청하고요. 그리고 연차별 역할들 중에서 저도 고민했었지만 다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건이 좀 되지 않아서요.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설명해 드리면 시즌별로 개최되는 아카데미를 구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번 했었고요. 시대 상황을 반영했었던 프로그램 주제를 바탕으로 제 집중 교육형으로 지식 전달형의 어떤 지식적 알을 전달하는 내용의 아카데미였던 거죠. 그리고 생애 주기별과 교리교사들의 경험이 쌓여가는 부분들은 결국 연차별 선생님들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 선생님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 계획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에 대한 고민들은 선생님들 같이 해주십사 청하는데요. 가장 쉬운, 가장 어렵지만 가장 명확한 방향은 교리교사를 위한 교리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경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새롭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을 잘 보필해 주시고 그분들이 교리교사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 2년 차 때 그만두고 나가시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모를 위한 교리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요새 영유아 사목과 어린이 사목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린이를 직접 사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를 만나셔야 되고요. 그들의 부모가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당에 부모가 나와서 할 일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아이들이 함께 나옵니다. 아이들 성당에 보내놓고 부모들이 멀뚱멀뚱하게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부모들은 성당에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그 얘기는 아이들 혼자 성당에 나올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어린이 영유아 혹은 청소년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들의 사목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은
부모들을 위한 사목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럼 누가 이들을 맡을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경력교사들이 맡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예라고 좀 봅니다. 이 부분들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은 청소년사목국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아무도 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교구로 전달해 주시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고요. 혹시 1번과 2번 중에 대답이 준비되신 분 계시면은 우리 박문환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신부님들의 교육을 강조했는데요. 신부님들이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아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신부님들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신부님들을 관심을 갖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본당에서는 일단 주일학교의 모든 행사를 신부님과 같이 의논을 하잖아요. 자꾸 신부님과 교류를 갖고 신부님과 의논을 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신부님께 같이 의논하자고 하고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신부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 주체는 우리 교리교사들이에요. 교리교사가 움직여야 신부님도 관심을 가져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근데 저희 인천교구는 지구마다 지구 사제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뭐 유소년 담당 신부님도 계시고 청소년 담당 신부님도 계시고 뭐 지구 담당 신부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교리교육 행사들이 뭐가 있고 앞으로 뭘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하고 의논을 드릴 수 있게 신부님 지구 해압에 가시면 이런 것들 좀 의논해 주시겠어요? 지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신부님을 통해서 지구 해압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구 신부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구 신부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지구 선생님들에게도 그 관심이 그대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회합을 통해서도 신부님들께 이런 일정이 있고 이런 교육 과정이 있고 이럴 때 신부님들의 역할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외면하시는 신부님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 교리교사가 움직여야 돼요. 자꾸 관심을 갖게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교구 차원에서 연례 피정이 잡혀 있고 연수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럼 그때 청소년국에서는 그때를 이용해서 신부님들께 조금 더 어필 우리 청소년국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인천교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 신부님과 관심을 갖지 않는 신부님이 있죠. 그랬을 때 저는 본당에 돌아오신 신부님께 꼭 여쭈어봐요. 이런 이야기가 혹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교님께도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사제 연수 때 이렇게 주일학교에 대한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티브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연수 때 잠깐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제안이 들어줘서 그게 사제 연수 때 행해졌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잠깐의 언급은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사제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리교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일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하고 이런 계기를 자꾸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은 누가 돼야 돼요? 교리교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리교사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신부님과 좀 친해지세요. 친해지기 어렵나요? 신부님과 좀 친해지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신부님들이 내 본당 신부님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지구 신부님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구 신부님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교구 차원으로 확대되어 갈 수 있고 교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때 청소년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협조해 주십시오 했을 때 더 원활한 협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리교사는
누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교리교사 자체로 움직이고 교리교사가 먼저 이런 것들을 해주십시오 하고 다가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먼저 다가감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부님께도 먼저 다가가는 교리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질의응답 1번 나왔던 부분들 우리 이진호 박사님 통해서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질문이 양성 5단계 각 단계의 교과 과정 등의 예시를 제시해 줄 수 있냐고 질문해 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소장 신부님이랑 이 양성 지침을 계획할 때 엄청 많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침 66조부터 67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되어져 있고요. 자세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그 2부 저희 교리교사 양성 지침 2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저희는 크게 신임 교리교사 연수부터 5단계까지 나눴습니다. 신임 교리교사 연수는 말 그대로 처음 교리교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리교사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교리교사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신원 확립,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여기 과목을 좀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크게 공존적 암, 지식적 암, 실천적 암으로 나눴습니다. 공존적 암은 말 그대로 교리교사의 존재에 대한 확인입니다. 지식적 암은 말 그대로 교리교사의 어떤 지식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실천적 암은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면, 신임 교리교사 연수는 먼저 공존적 암에 오래된 직무를 바탕으로 교리교사의 성소를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식적 암은 또 너무 많은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전달하면 이렇게 지칠 수도 있고 그리고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죠. 처음이잖아요, 그죠? 원래 처음은 다 어렵고 낯설잖아요. 근데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 어떤 그런 가장 기초적인 어떤 교리적인 지식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삶에서는 성경 입문,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교리 교육이기 때문에 교리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반드시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적 삶에서는 이제 청소년을 만나기 때문에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청소년 입문이나 혹은 교리 교수법이거나 혹은 제가 이제 신임 교리교사 연수를 가면 이제 전국을 다니면 항상 돌아오는 질문이 교리 교환 작성이 너무 어려워요예요. 그래서 교리 교환 작성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만날 준비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좀 기초적으로 교리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점진적으로 갈수록 좀 내용들이 좀 더 심화됩니다. 특히 교리교사 신원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교리교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내가 교리교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순차적으로 어떤 교회 현장을 중심으로 교리교사 양성 교육을 하든지, 그다음에 교리교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하든지, 그리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는 문헌을 바탕으로 동반자 교리교사를 하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교리교사의 신원과 영성이 심화될 수 있는 과목들로 구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식적 암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생님들한테 교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소장 신부님이랑 저랑 그 전국 교구를 돌아다니면서 한 교구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답을 듣습니다. 어떤 교리교사를 신학자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교사로 양성을 한다면 교리교사는 교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 교리교사를 몇십 년 전에 양성교육을 받을 때도 과목들이 보면 뭐 마리아론이나 교회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신학 과목보다는 오히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기준으로 성경과 함께 교리교사 과목들이 구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각 단계별로 좀 자세하게 한다면, 2단계에서는 뭐 아동 청소년 심리, 뭐 문화, 뭐 교리교환 작성법,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뭐 디지털 문해력, 그리고 4단계에서는 몸신학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이나 생태교육, 그리고 5단계에서는
교육사목 공동체나 사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들을 저희가 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두 번째 발제자 신부님에게서 들었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 중에도 사실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다 지켜지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1단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2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 과정이 어렵다면 각 교구의 사정에 맞게, 실정에 맞게 재편집하여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단계적 교리 교육을 꼭 지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교리 교사가 교리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 교육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주제였지만 뭐 감사합니다. 네, 1단계, 2단계까지는 그래도 교구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죠? 네, 그래도 교구청에 근무하시는 수련님들과 시민들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이분들은 진짜 거기 계신 시민님들, 수련님들은요, 오고 싶어서 가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보면은 2개의 질문이 더 올라왔는데요. 먼저 강명호 마르코 신부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 3분 발제자분들 중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응답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가 이야기한 동안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큰 교리교사 집단이 언급하셨던 다 문제 다 보셨죠? 교리교사라고 하면 예비신자 교리교사, 노인대학 교리교사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자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분들과 연계된 시스템 고려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그 3개 집단이죠. 주일학교 교리교사, 예비신자 교리교사, 어르신대학, 노인대학 교리교사 3개 집단인데 주일학교 교리교사와 예비신자 교리교사의 궁극적인 커리큘럼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 구론론에 따라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가톨릭 교육에서 입각한 내용들을 다 한 번쯤 전달하게끔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천년성체 교리교사들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비신자 교리교사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휘가 조금 더 쉬울 뿐이죠. 그렇다면 이 두 단체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 어르신대학, 노인대학의 경우에는 이분들을 대하는 교리교육의 주제가 미들교리를 대하는 게 과연 미들교리와 같은 정통교리를 다루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생을 마감하는 입장에 있어서 삶에 대한 감사와 혹은 구원론 중에서도 더 영원한 생명과 통공, 부활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하느님 찬미를 하도록 하는 게 더 맞을 것이냐라고 하는 좀 논란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리교사라고 하는 그 신원의식 자체는 공통분모로서 양성이 가능하겠으나 결국 각각의 분모로 다시 흩어졌을 경우에는 어르신대학과는 함께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인 거고, 주일학교와 예비신자의 경우에는 대상의 나이는 분명히 다르지만 신앙의 수준 차이를 보게 된다면은 어차피 지금 아이들도 잘 모르는 거고 예비신자들도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은 처지이니까 단계로 표현을 한다면은 뭐 초급? 입문?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게 혹은 이 어른들에게 전달한 내용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는 기본적인 양성 과정들은 동일하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대학과 관련된 주제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대학에서 하고 있는 주제들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나이가 어때서와 같은 노래를 부르시면서 또 율동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게 뭐 본당에서 그 동사무소와 관련된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과연 그게 본당에서 가르쳐야 할,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신앙의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노인대학에 다루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교리교사의 양성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얘기했는데. 네,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교리교사 양성 방식도 방식이지만 되게 교구랑 본당의 유기적인 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뻔한 이야기지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 제가 춘천교구에 그 본당의 미사를 갔다가 춘천교구 교구 직제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교구에서는 부금하고 안에 교리교사 양성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새로 생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일학교 교리교사, 그다음에 예비신자 교리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주보에서 잠깐 봐서 춘천교구 신부님 선생님들 맞나요? 제가 그렇게 봤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김용수 신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물론 어떤 교리 그 대상자의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교리 교수법이나 어떤 전달 내용에 대한 양성 방식은 다르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교리 교사라면 주일학교 교리 교사도 될 수 있고 예비신자 교리 교사도 될 수 있고 어르신들의 교리 교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교리 교사를 양성을 할 때 먼저 통합적으로 어떤 교리 교사로서의 자신의 역할, 누구나 교리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먼저 심어준 뒤에 어떤 각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에 맞는 교리교사 양성교육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구 신학원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원에서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지식보다는 평신도를 먼저 교리교사로서 선교사로 양성하면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리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기 신학교 오기 전에 예비신자 교리 봉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 주일학교 교리하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그냥 일반 성인 예비신자 교리하고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 자체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호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른 예비신자나 저기 노인대학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와 다른 단체와 연결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연계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식적인 부분들을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예비신자 봉사자들이나 저기 교리교사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애들하고 동반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는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장점이고 반면에 이제 그런 다른 예비신자 교리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그 주일학교 이외의 단체에서 우리의 주일학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교리가 아닌 다른 부분들에서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구에서는 나다 프로그램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거기는 이제 그 성경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걸 하는데 그거는 이제 동반을 하면서 그냥 성가대에 있는 저희 봉사자가 와서 성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그 봉사의 구성에 따라서 이제 와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운영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과 동반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 두 가지 부분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주일학교 교리교사들 맞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면은 뭐 교리교사 저기 예비신자 교리교사 와서 교리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노인대학에서 오셔서 무슨 특강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이제 마치고요. 이제 뭐 아까 오픈 채팅방에 억울한 춘식이님께서 글을 썼다가 지웠다 하셨던 것 같은데 억울한 춘식이님이 누구신지를 좀 찾고 싶습니다. 없으시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윗질문에 있었던 오다리님의 질문에 답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그 교리교 총지침 85항인가 83항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 네, 이 문장이 있고 그 다음 설명으로 인간적인 이치로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교회는 진리 그 자체니까요. 그 문장대로 인식을 한다면은 교리교사로서 정체성을 인정했을 때, 즉 하느님께로부터 불러줬다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내가 그 다음 과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좀 보고요. 억울한 주식이님 뭐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맞춰도 될까요? 그러면 하트든 춘식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하트든 춘식이님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요. 이분 작성하시는 동안에 좀 마무리는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지침서의 가장 큰 목적은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왜 이제서야 이 지침이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에 짝짝 박수 쳐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춘식이님 감사합니다. 왜 이제서야 나왔는지를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더 이왕이면은 더 체계적으로 모든 교구가 한국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균일하게 양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교구 안에서, 그리고 본당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교리교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인식해 주시고, 이렇게 잘 양성이 되어서 우리 본당 공동체가, 우리 교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후배 신앙인들이 잘 양성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나아가신다면은 우리 교리교육은 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리교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더 중요했던 부분들은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교리교사로 활동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원천적인 질문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인천교구 교리교사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교리교사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탤런트 중에서 나는 교리교사로서 직무, 그 부르심을 받은 것뿐인 거고요. 거기에 응답해서 이 아름다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활동의 결과가 천국에서 별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할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거는 여러분들의 주임 신부님도 아니고 교구 신부님도 아니고 여러분의 본당 수녀님도 아닙니다. 하느님이 다 갚아주실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굳게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내시면서 오로지 하느님과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귀찮으시더라도 이 양성 지침에 따라서 교구청도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주교회도 노력할 테니까 그 부분들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신다면은 한결 더 나아간 우리 한국 천주교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그럼 마무리 인사로요, 이 모든 심포지엄을 기획한 우리 윤만근 신부님 모시고 마지막 마감할 인사말 듣고서 정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더 쳐주셔야지 교리교사 양성 코스를 더 개발해 주시겠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한 건 없고요. 멀리서 이렇게 많이 오셨던 분도 제주도에서부터 부산 또 춘천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교회가 아주 희망적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열정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교사 양성 지침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나누셨는데요. 거기에 잘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고, 이제 저희들이 15개 교구를 이렇게 방문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내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아무리 인적 자원이나 갖고 있는 게 없어도 또 너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현장에서 실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조율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이 이제 이 안에 많이 담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현재 한국천주교회 안에는 15개 교구가 있습니다. 자원이 많은 데도 있고 아주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구 간의 벽이 낮춰져야 되고 통합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지침이 늦게 나온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교구 안에서 또 청소년국 간에 어떻게 이것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열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분명히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더욱더 그 많은 것을 전달하는, 또 교회의 미래를 띠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한 명이 있더라도 또 없는 본당도 있다고 하지만 또 이웃 본당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길 기대하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자가 능동적으로 이 교리교육의 사명을 잘 전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랜 기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그 다음에 곳곳에 숨어있는 신부님들과 함께 마침 간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마친 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